자, 포소화 설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포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자,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당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예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자, 참고로 이제 포헤드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다음 2번. 장방형으로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유효 반경은 2.3m로 한다. 틀렸죠? 2.3m가 아니고요. 2.1m가 맞습니다. 다음 3번. 주차장에 포소화전을 설치할 때 호스함은 방수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아니죠. 5m 이내가 아니고요. 3m 이내가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4번.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틀렸죠?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가 아니고요.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의 기준 중 옳은 것은 단 소화 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에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지금 여기 보기를 보시면은 자,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 말고도 뭐가 있냐면 자,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도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물로 볼 때는 위험물은 바로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을 자,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내화구조 아닌 건축물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내화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면적이죠, 면적. 이 바닥 면적을 자, 2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화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1번에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맞는 거죠? 위락시설은 면적 30제곱미터가 맞고요. 2번, 노유자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틀렸죠? 노유자시설은 면적이 30제곱미터가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죠.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관람장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맞죠? 50제곱미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4번 전시장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저압식 저장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 적합한 충전비는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어디에 한다고요? 저압식. 자, 저압식 저장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 적합한 충전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저압식인 경우이기 때문에 뭐예요? 저압식.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죠. 이게 바로 저압식 저장 용기에 충전할 때의 충전비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 고압식인 경우는 얼마냐? 고압식일 때의 충전비는 바로 1.5 이상 1.9 이하죠. 이거는 고압식일 때예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고압식.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압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1.1 이상 1.4 이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소화전은 구경이 얼마 이상의 수도 배관에 접속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소화전 같은 경우는 바로 수도 배관. 자, 수도 배관의 지름이 얼마인? 수도 배관. 수도 배관 같은 경우는 지름이 얼마예요? 바로 75mm 이상.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75mm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급수 배관의 구경은 수리 계산에 따르는 경우, 자,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그리고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이하,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 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맞고요. 2번.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동 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때에 따라서 이 전용과 겸용이 바뀔 때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맞는 거예요. 3번.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거죠?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 50mm 이상 맞고요. 4번. 가지 배관에는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헤드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 간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가지 배관인데 4.5m가 아니고요.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상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은, 자, 보시면 이제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 가연물,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것.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를 말하는 거죠. 자, 1번에 고무, 2번에 타르, 3번에 솔벤트, 4번에 유성 도료. 자, 여기서 일반 가연물. 자,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은 고무가 되는 거죠. 고무.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에 타르와 솔벤트와 유성 도료는 이것은 이제 일반 가연물이 아니고요. 유류 화재. 일반 화재가 아니고 유류 화재에 해당하는 가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고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온의 저수량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콘베이어 벨트,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 곱하기 분당 10리터 곱하기 20분 이상. 어때요? 맞죠? 콘베이어 벨트 분당 10리터 맞고요. 2번.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바닥 면적 곱하기 분당 10리터 곱하기 20분 이상. 이것도 맞죠?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맞고요. 3번. 차고, 바닥 면적 곱하기 분당 20리터 곱하기 20분 이상이다. 이것도 맞죠? 차고나 주차장 전부 다 분당 20리터 맞습니다. 다음 4번.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투영된 바닥 면적 곱하기 분당 10리터 곱하기 20분 이상이다. 자, 틀렸죠? 분당 10리터가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분당 12리터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빈칸에 이제 알맞은 값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표시 온도가, 자, 몇 도씨 미만이죠? 표시 온도가 79도씨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은 바로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그럼 두 번째,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한다? 부착면의 높이는, 자,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5미터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기역은 79, 니은은 20, 디귿은 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제1종 분말을 사용한 전역 방출 방식 분말 소화 설비에서 방호구역의 최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가? 자, 지금 이게 몇 종이라고 했어요? 분말이. 제1종 분말이죠? 자, 제1종 분말을 사용한 전역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서 방호구역의 최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입니다. 얼마예요? 제1종 분말은 바로 0.6이죠? 예. 최적당 0.6kg입니다. 자, 그리고 2종과 3종은 같아요. 2종과 3종은 0.36이죠. 2종과 3종은 최적당 0.36kg이고요. 그리고 제4종 분말 같은 경우는 최적당 0.24kg이죠. 4종.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1종은 0.6kg, 2종과 3종은 0.36kg, 그리고 4종은 0.24kg.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제1종 분말을 말했으니까 3번에 0.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 수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수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1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50L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방수 압력은 0.15MPa 이상이 아니고요. 0.17MPa 이상이죠. 틀렸죠? 그리고 방수량이 분당 150L 이상이 아니죠. 분당 130L 이상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2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이다. 맞고요. 3번.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맞는 거지, 당연히. 4번.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방수 압력은 0.17MPa 이상, 그리고 방수량은 분당 130L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격 토출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이상인가? 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개의 간이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에요. 자, 얼마 이상이다? 바로 0.1메가파스칼 이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에 0.1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틀렸죠? 1.5m 이하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이기 때문에 2m 이하가 돼야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것. 틀렸죠? 2m 이하가 아니고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죠. 지금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서로 바뀌었죠? 다음 3번.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맞습니다. 연소방지 설비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 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 구역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할 것. 틀렸죠? 2m 이상이 아니고요. 3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분말 소화 설비의 가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최소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질소가스의 양은 35도씨에서 1기압의 압력 상태로 환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가스냐면, 자, 가압용 가스라고 했죠? 가압용 가스. 자, 가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자, 질소가스의 양은 소화약제 1kg마다 몇 리터 이상이냐. 지금 가압용 가스이기 때문에 소화약제 1kg마다 얼마예요? 1kg마다 40리터 이상인 거죠. 가압용 가스. 그런데 이게 가압용 가스가 아니고 추가압용 가스가 있죠. 추가압용 가스는 얼마예요? 10리터 이상인 거죠. 10리터는 추가압용 가스고요. 40리터는 가압용 가스입니다. 가압용. 이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압용 가스는 킬로그램당 40리터 이상, 그리고 추가압용 가스는 킬로그램당 10리터 이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40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간이 소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못 설명된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화수의 방수 압력은 최소 0.17MPa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소화수의 방수 압력은 최소 0.17MPa이 아니고요. 0.1MPa 이상이 맞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간이 소화 장치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 장치를 말한다. 이거는 간이 소화 장치의 정의 맞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20분 이상 맞고요. 4번 방수량은 분당 65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수의 방수 압력은 최소 0.1MPa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피난 사다리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피난 사다리의 일반 구조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피난 사다리는 2개 이상의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횡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자, 틀렸죠? 피난 사다리는 2개 이상의 횡봉이 아니고 횡봉과 종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횡봉과 종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횡봉이 아니고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피난 사다리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곽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15cm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15cm 이상이 아니고요. 30cm 이상이 맞습니다. 틀렸고요. 3번 피난 사다리의 횡봉의 지름 15mm 이상 25mm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죠? 자, 15mm 이상이 아니고요. 14mm 이상이죠? 그리고 25mm 이하가 아니고요. 그리고 35mm 이하가 맞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피난 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cm 이상 35cm 이하이어야 한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4번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재현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내용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수직거리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재현 경계의 수직 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자, 1번이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틀렸죠. 지금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재현 경계의 수직 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가 자, 수직거리가 아니죠. 수직거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재현 경계의 폭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직거리가 아니고요.
재현 경계의 폭입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2번, 재현 경계의 폭은 0.6m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거죠. 3번, 재현 경계의 구획은 재현 경계벽 및 벽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4번,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이 내용은 수직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 경계의 폭에 대한 설명인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소화활동상 유효한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자, 1번 맞는 설명이죠. 예, 맞고요. 2번, 미끄럼되는 안전한 강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할 것.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할 것. 이것도 맞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 틀렸죠? 서로 동일 직선상 위치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왜냐면 이제 피난 방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연기와 열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동일한 직선상 위치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미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감시 제어반을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빈칸 기역, 니은, 디귿에 이제 들어갈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자, 두께 얼마 이상이에요? 두께 7mm 이상의 자, 망입 유리로 된 자, 얼마 제곱 미만이죠? 바로 4제곱미터.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피난층 또는 그리고 지하 1층이죠.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것은 몇 번에 있어요? 바로 4번에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관계없이 자, 표시 온도 몇 도씨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지금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자, 표시 온도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몇 도씨 이상이다? 바로 121도씨 이상이 된다는 거죠. 표시 온도가. 이 최고 주의 온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21도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